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여백이랑 기본 세팅을 맞춰야 되겠죠? 일단은 요 A열 부분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 너비로 열의 너비를 줄일게요. 열 너비는 1로 작성. 자, 그 다음에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트를 복사를 좀 할 건데 컨트롤 누르면서 끌으면은 하나, 두 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바꿔줍니다. 제4작업은 차트 작업이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바꾸지는 않아요.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자, 제1작업을 선택하시고 이제 내용 작성을 할 건데 B4셀부터 표가 시작하기 때문에 B4셀을 클릭. 그러고 내용을 적어주세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이 굴림 11포인트, 정렬은 숫자나 회귀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렬을 할게요. 범위를 잡아주시고 가운데 정렬. 그리고 구매자 수, 판매 금액, 재고량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범위를 잡고 쉼표 스타일.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셀 서식에서 테두리는 양쪽에 대각선. 제목은 육각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옵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육각형 도형을 이 위쪽에 그릴 건데요. 삽입에 보시면 도형이 있고 여기서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 도형은 오른쪽에서 세 번째, 얘가 육각형 도형이죠. 선택하시고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옵셋 오른쪽을 주랍니다. 그래서 바로 도형 효과의 그림자 옵셋 오른쪽을 골라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을 적어주세요. 자, 도형 있는데 네 방향 화살표가 나올 때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의 24포인트이므로 홈탭에서 글꼴을 굴림 24포인트를 주시고요. 색깔은 검정색 굵게 오타가 난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채우기는 노랑. 그리고 여기 정렬 방식은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글씨가 다 보이도록 조금 더 조절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채우기는 도형을 찍어보면 홈탭에 채우기가 있어요. 자, 결제란은 표랑 상관없는 곳에 만들어야 되므로 대각선 하단쯤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칸을 임의로 잡고 병합. 여기는 확인, 담당, 대리, 과장. 확인이 세로로 적혀 있죠. 그래서 확인을 선택한 후 세로 쓰기를 맞춤해서 눌러주세요. 자, L열은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18행 부분이 좀 넓어야 되겠죠. 담당, 대리, 과장 이렇게 선택해서 너비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담당, 대리, 과장 세 칸이 적절하게 칸이 조절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범위 잡아서 가운데 정렬 시켜주시고 모든 테두리 이렇게 결제란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거 세로로 하는 게 맞춤에 가보시면 홈탭에 맞춤에 보시면 가나라고 적혀 있는 이 지금 글 상자 도형 있죠. 여기 버튼 누르셔서 세로 쓰기. 자, 결제란을 다 만드셨다면 결제란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실 거면 홈탭의 복사 옆에 세모
그림으로 복사를 하셔도 돼요. 복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붙여넣을 때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그냥 복사를 누른 경우라면 붙일 때는 붙여넣기에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똑같고요. 만약에 범위를 잡고 복사를 할 때 아예 그림으로 복사를 했다면 그냥 붙일 때 그냥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림으로 복사해 볼게요. 확인 담당 대리 과장 결제란을 범위를 잡으시고 복사, 아이고 그림으로 복사 안 됐죠? 자, 다시 그림으로 복사, 죄송해요. 확인 눌러서 일단 그림으로 복사를 했다면 위에 커서를 놓고 붙여넣기를 그냥 누르시면 이렇게 결제란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 원본을 삭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만들어놨던 결제란의 원본은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지우기에 모두 지우기를 해주시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B4에서부터 J4, G14, I14 영역을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B14에서부터 J14까지, B4에서부터 J4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면서 G14, I14 선택을 해주신 후에 홈 탭에 채우기를 표준색에서 세 번째 값이 주황입니다. 주황같이 안 생겼어도 얘 이름이 주황이에요. 요걸로 주셔야 돼요. 얘가 주황 같다 하지만 얘는 이름이 달라요. 요걸로 하세요. 표준색의 세 번째. 자, 요렇게 주황으로 채우게 해주세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의 상품명 C5에서부터 C12까지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커서를 일단 H14셀을 클릭하세요. 네, 상품명 부분이죠. 자, 클릭하셨다면 데이터에 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제한 대상은 목록. 그 다음 원본에서 클릭하시고 C5에서부터 C12 영역을 선택해 주세요. C5에서부터 C12까지 범위를 잡고 확인. 그러면 H14셀의 옆에 세모가 생깁니다. 이 목록 상자를 클릭하신 후 일단 욕창 예방 매트릭스로 골라놓도록 할게요. 칸은 적당하게 또 맞춰주시고 얘도 글자니까 일단은 가운데 정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은 E5에서부터 E12까지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보니까 1700명에 쉼표가 찍혀 있어요.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고 뒤에 명자가 붙여져 있는 형식이네요. 자, 일단 범위를 잡겠습니다. E5에서부터 E12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범위를 잡으셨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단축키로 하실 분은 컨트롤 1번이 셀 서식이에요. 자, 여기서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는 형식을 만들기 위해 표시 형식을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형식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샵 쉼표 샵샵 0의 형식이 있는데요. 샵이나 0은 숫자고 중간에 있는 쉼표는 천 단위 구분기호예요. 그래서 요거 뒤에다가 명을 붙이세요.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하시면 숫자 뒤에 명자가 붙고 숫자엔 천 단위 구분교가 찍히게 됩니다. 얘는 자동으로 영자 붙여 있는. 자, 그 다음에 이 5에서부터 이 12 영역에 대해 구매자 수로 이름 정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에서부터 22 범위를 이렇게 블럭으로 잡아주시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5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이름 상자죠. 여기를 클릭하신 후에 구매자 수 적고 엔터. 혹시 적으실 때 범위를 잘못 잡거나 아니면 이름을 잘못 정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 수식에 보시면 이름 관리자란 데가 있어요. 여기에 구매자 수를 편집하시거나 삭제하시고, 근데 편집은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삭제를 할게요. 삭제를 하고 만약에 이름이 잘못됐으면 여기다가 구매자 수 다시 적으시면 돼요. 혹시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내가 적다가 오타가 났어요. 그러면 다급한 마음에 바로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다시 이름을 적고 엔터를 치시는데 이름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름이 혹시라도 잘못됐거나 범위가 잘못된 경우는 수식의 이름 관리자로 가셔서 이름을 그냥 가볍게 삭제를 하시고 다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까지 일단 설명드렸고요. 자, 재고 순위는 재고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부터 3까지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랭크 EQ랑 if란 함수를 이용하고 %% 연산자를 이용해라 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랭크 EQ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재고 순위에 등호를 적고 랭크 EQ. 랭크 EQ는 순위를 구한 함수예요. 자, 랭크 EQ에 커서를 놓고 탭을 누르니까 랭크 EQ가 이렇게 나왔죠? 일단 여기 적혀 있는 인수를 보면은 첫 번째가 넘버, 두 번째가 REF 레퍼런스, 세 번째가 오더 정렬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에는 지금 재고량의 내림차순 순위이므로 해당 줄의 재고량의 값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G5셀이 이렇게 선택이 돼서 나왔죠. 자, 재고량 다 적었으니까 그러면 쉼표. 자, 이번에는 REF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진해졌어요. 얘가 바로 레퍼런스 참조 범위였죠. 그러면 이 재고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에서 1등이냐 2등이냐 등수를 구할 것이므로 REF는 재고량의 전체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G5에서부터 G12까지 범위를 잡았다면 F4번을 눌러서 죄송해요. 자, F4번을 눌러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고정을 하는 이유는 재고 순위에서 그걸 눌러야 되나? 한 번이요. 근데 왜 저는 이게 다르게 나오지?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일단 F4번을 누른 이유는 재고량의 범위가 우리가 밑으로 끌어서 채우기 핸들을 끌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더라는 거는 이제 정렬 방식인데요. 앞에 보니까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요. 대괄호가. 그쵸? 이렇게 대괄호가 쳐져 있는 거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만약에 랭크 EQ에서 오더를 생략하게 되면 큰 순서가 1등인 방식이 돼요. 근데 지금 자체가 내림차순, 즉 큰 순서가 1등인 게 맞기 때문에 오더 값은 생략하고 괄호를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엔터를 치시면 일단 값이 나왔어요. 자, 재고 순위를 한번 끌어서 채워 본다면
이런 식으로 제일 큰 값은 지금 보니까 판매 금액이 고농축 영양식인 거 요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욕창 예방 매트릭스는 7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일단 재고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부터 3까지 구한 결과값은 위를 붙이라고 했고요. 나머지를 공백으로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제 조건을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순위가 3등보다 작으면, 즉 1등, 2등, 3등까지이면 순위가 나온 값에 위를 붙여라. 그렇지 않으면 빈칸을 구해라 라는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자, 랭크 EQ를 이제 좀 고쳐서 앞에다 if문을 붙여볼게요. 지금 IO셀 이 첫 번째 재고 순위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거예요. 랭크 EQ 앞에 R자 앞에다가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 if 적을게요. 로지컬 테스트는 논리식을 뜻합니다. 자, 로지컬 테스트 이 부분에서는 물어볼 게 일단은 이 순위가 3등보다 작거나 같으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랭크 EQ로 구한 값 뒤에다가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3등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순위가 나오면서 그 뒤에 위자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일단 쉼표를 해주시고 value if true 여기가 이제 참값을 뜻합니다. 만약에 랭크 EQ가 3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랭크 EQ 순위가 나와야 돼요. 또 적기 싫으니까 요 if문에 있는 랭크 EQ 구절을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요 쉼표 뒤에다가 다시 커서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V 자, 순위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위를 붙여야 되므로 문자열 연결자인 앰퍼센트 그 다음에 문자를 붙일 거니까 따옴표 그러고 위라고 적어주세요. 그러고 문자가 끝났으니까 따옴표 한 번 더 닫을게요. 자, 이 조건이 맞다면 순위 뒤에 위자를 붙여라까지 했고요. 이제 위쪽에 있는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구문을 적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쉼표 만약에 랭크 EQ로 구한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면 즉 4등부터는 빈칸을 표시할 것이므로 따옴표 따옴표 그러고 if문이 끝났으므로 괄호를 한 번 더 닫습니다. 엔터 칠게요. 아까 7등이었으니까 조건에 맞지 않아서 빈칸이 나온 거고요.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은 1, 2, 3등은 1위, 2위, 3위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가운데 정렬해 놓을게요. 이렇게 보면은 정신사납죠? 원래 함수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워낙에 또 엑셀이 좋은 점은 함수를 밑에 어떻게 적는지 영어긴 하지만 그래도 대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 표시가 돼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해요. 자, 잘 구하셨는지 한 번씩 보고 비고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비고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비고는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의 정수의 크기만큼 별을 반복 표시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repeat라는 반복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비고를 구해볼게요. 등호를 적고 repeat repeat를 탭
리피트는 첫 번째가 텍스트가 나오죠. 얘는 뭐냐면 앞에 있는 텍스트를 쉼표 뒤에 있는 넘버 타임 그 수만큼 반복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텍스트에는 뭘 반복하라고 했냐면 까만색 별이죠. 다운표에서 문자 표시해주고 미음 한자 8번에 여기 별표 클릭하시고 다운표. 자, 이 별을 쉼표 넘버 타임즈는 구매자 수 나누기 300만큼 반복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해당 줄에 구매자 수를 찍어주시고요. 나누기 300 하고 괄호를 닫고 엔터 해주세요. 그러면 비고가 나오게 됩니다. 비고도 가운데 정렬 한번 할게요. 문자니까. 별이 5개 들어가긴 했는데 칸이 얘네들이 지금 가려지니까 제이열은 조금만 넓혀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환자식 판매 금액 단위원 평균입니다. sumif와 countif 함수를 쓰라고 하네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합을 먼저 구해 볼게요. sumif는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건데 환자식 판매 금액의 합을 구한 후에 환자식 판매 금액의 수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등호를 적으시고 sumif. 자, sumif는 세 가지 인수로 되어 있는데요. range, criteria, 그리고 sum range 이렇게 세 가지 인수가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 range라는 부분은요. 조건 범위예요. 자, 조건이 뭐냐? 환자식인 게 조건이네요. 그래서 환자식이 들어있는 카테고리 범위를 잡아줍니다. D5에서부터 D12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원래? 이러면 불안해요. 자, 크리테리아로 넘어갈게요. 이제 쉼표해 주셨고요. 크리테리아라는 거는 여기 이제 조건이에요. 조건은 환자식인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자 따옴표 표시해 주시고 환자식 따옴표 그 다음 쉼표 그 다음에가 sum range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더할 범위예요. 무엇을 더할 건가 봤더니 판매 금액의 평균, 즉 판매 금액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판매 금액 범위인 F5에서부터 F12셀까지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럼 sumif는 다 끝났으니까 괄호를 닫아 볼게요. 그리고 한번 잘 구해지나 엔터도 쳐볼게요. 일단 환자식의 판매 금액 합을 구해봤는데 16만 4천이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값을 구할 게 평균이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맨 끝에 커서를 놓으시고 나누기. 이번에는 조건에 맞는 수로 나눌 거기 때문에 countif. countif는 range랑 criteria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range라는 거는 범위, 아까와 같은 조건 범위고요. criteria는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환자식의 개수를 셀 거니까 range에는 카테고리 범위인 D5에서부터 D12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쉼표, 다운표, 환자식 적을게요. 다운표 닫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했는데요. 제가 구해놓은 걸 보니까 환자식 판매금액 평균이 54666.6667 이렇게 나와요.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100이 싫죠. 지금 어차피 판매금액 평균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값을 선택하신 후에 여기 쉼표 스타일을 한번 누르면 회계 형식이 되기 때문에 소수점 단위가 반올림 될 거예요. 이렇게 구해 놓을게요. 자, 4번 복지용구 구매자 수 합계입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라고 하고요. dsum이라는 함수를 쓴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14셀을 찍을게요. dsum도 sumif랑 좀 비슷한 함수인데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함수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특징이 처음에가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가 몇 번째 값을 구할 건지 필드 명을 찍거나 아니면 필드가 몇 번째 있는지 수를 적거나 하고요. 그 다음에가 조건 범위가 들어간다는 게 sumif랑 조금 다른 점이에요.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등호를 적으시고 dsum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에선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즉 B4에서부터 그냥 J12까지 다 잡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재고순이랑 비고는 지금 구한 거기 때문에 그거 전까지 범위를 잡으셔도 돼요. 네, 여기까지 잡든 여기까지 잡든은 기호에 따라 편하시게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필드는 일단 뭘 구할 거냐면 구매자 수 합을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필드 부분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다 라고 해서 4를 적으셔도 되고요. 구매자 수를 그냥 필드명을 찍어 주셔도 됩니다. 저는 개수 적는 것보다 구매자 수 합이면 그걸 찍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쉼표. 크리테리아라는 거는 아까와 같이 조건 범위예요. 지금 조건이 뭐냐면 복지용구인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가 복지용구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세요. 얘는 이렇게 필드명까지 같이 범위가 잡혀야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값이 나옵니다. 이 복지용구 구매자 수 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좀 예쁘게 맞추고 싶다면 선택하셔서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 스타일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5번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입니다. 아까 우리가 정의한 이름이 있었죠? 이 5에서부터 22 영역에 대해서 구매자 수로 이름 정의를 조건에서 했었는데요. 그 범위를 이용해서 라지 함수로 구해라 라고 해요. 라지라는 거는 몇 번째로 큰 값을 뜻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큰 값을 구하는 게 라지라는 함수예요. 자, 일단 구할 부분은 J13셀. J13셀에다 커서를 찍어주시고 등호를 적고 라지 적겠습니다. 자, 어레이라는 거는 범위예요. 내가 뭘 구할 건가 봤더니 구매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걸 구할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는 구매자 수 범위인 이 5에서부터 이 12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아니면 이름 정의를 어차피 했기 때문에 구매자 수라고 이름을 직접 적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쉼표. K는 뭐냐면 몇 번째를 뜻합니다.
지금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K는 2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 치시면 값이 나오겠죠. (1605가)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구매자 수를 구할 차례예요.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구매자 수를 구하시오. VLOOKUP 함수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호를 적으시고요. VLOOKUP. 자, lookup value라는 거는 찾는 값. 그러니까 이 VLOOKUP은 어떤 거냐면 찾기 참조 함수인데 표의 방향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찾아주는 함수가 VLOOKUP이에요. 그래서 이 V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 lookup value는 찾는 값인 H14셀 욕창 예방 매트릭스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 즉 참조하는 표의 범위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값이 우리 lookup value가 욕창 예방 매트릭스잖아요. 그럼 테이블 어레이는 반드시 상품명서부터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명서부터 대충 입고일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뭐 비고까지 잡든 입고일까지 잡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lookup value가 시작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상품 코드를 lookup value로 넣었으면은 테이블 어레이는 상품 코드부터 범위를 잡는 거고 이 lookup value가 상품명부터 지금은 시작했기 때문에 테이블 어레이가 상품명부터 범위가 들어간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쉼표 call index num이라는 건 열 번호를 말하는데요. 구매자 수는 몇 번째 열이냐를 따져보자면 상품명이 첫 번째 열, 카테고리가 두 번째 열, 구매자 수는 세 번째 열이에요. 그래서 call index num은 3. 그리고 쉼표 자, range lookup이라는 거는 일단 정확히 일치랑 유사 일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확히 일치, false를 골라주세요. 정확히 일치라는 건 상품명에 딱 맞는 구매자 수를 구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유사일치는 이게 이제 딱 정해진 값이 아니라 범위 값에 대한 값을 구할 때가 유사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값이 나오겠죠?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은 파란색 굵게를 줄여내요. 자, 일단 범위는 그럼 B5에서부터 J12셀까지 이렇게 행범위를 잡아주세요. 잡으셨다면 홈 탭의 중간쯤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선택하신 후 밑에서 세 번째 세규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규칙 유형에서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규칙 설명 편집에 클릭하신 후에 여기에는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이다. 요거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매자 수의 제일 첫 번째 값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서는 $2, $5의 형식, 즉 절대 참조 형식으로 먼저 세팅이 되는데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행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F4번을 한 번, 두 번 눌러서 이 열만
요 달러 표시가 붙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밑으로 내려가면서 비교를 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이므로 크거나 같다 1000. 자, 여기까지 적으셨다면 글꼴을 파랑 굵게 줄게요. 요 미리 보기 옆에 서식 버튼을 눌러주시고 글꼴 탭에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 글꼴 색깔을 파랑을 골라주세요. 그러고 확인하고 확인. 자, 그럼 예쁘게 파란색이 칠해졌죠? 자, 잘 됐는지 보고, 그러고 나서 테두리랑 1작업에 선 없애는 거 해보고 그 다음 2작업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조건부까지 모두 하셨고요. 가장자리 테두리를 좀 세팅해 볼게요. B4셀부터 J14셀까지 전체 영역을 선택하신 후에 홈 탭의 글꼴 탭의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B5에서부터 J12셀까지 이 안쪽의 범위를 잡아주신 후에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에 보면 이 선이 안 보일 거예요. 눈금선을 가리는 방법은 보기에 가보시면 눈금선이 있어요. 이 눈금선을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 형태에서도, 그러니까 편집 상태에서도 눈금선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2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시고 2-216페이지 첫 번째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값 찾기 이제 할 건데요.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 주세요. 자, B4에서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컨트롤 C 복사하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작업에 B2셀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 그 다음에 열너비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확인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엔터 칠까요? 물론 컨트롤 V로 붙여넣으셔도 되는데요. 엔터를 쳐서 가져와도 바로 붙여지기 때문에 엔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조건 1 목표값 찾기.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B11셀부터 G11셀을 병합하여. 잠깐만 저 아직 이게 안 보이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B11셀부터 G11셀까지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를 잡으신 후에 병합을 할게요. B11에서부터 G11셀을 병합하여 판매 금액 단위 원의 전체 평균을 입력한 후 H11셀의 판매 금액 단위 원의 전체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에버리지 함수와 테두리 가운데 맞춤 이렇게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범위를 잡으시고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글씨 적을게요. 판매 금액 가로하고 단위 땡땡원의 전체 평균.
자, 작성하셨다면 H11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는 판매 금액 단위원의 전체 평균을 에버리지 함수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에버리지라는 함수고요. 등호를 적고 AVE, 여기 보시면 에버리지가 두 번째 있어요. 탭.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판매 금액 단위원의 범위, 즉 F3셀부터 F10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러신 후에 괄호 닫고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럼 값이 나왔죠? 이제 테두리를 줄 거니까 범위를 잡으신 후에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하랬으므로 가운데 맞춤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금액 단위원의 전체 평균이 17만 5천 원이 되려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 단위원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값, 즉 H11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데이터에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수식 셀에는 아까 커서를 찍어 놓았던 H11셀이 나왔을 거예요. 찾는 값에는 얘가 얼마가 되길 원하냐면 17만 5천 원. 그래서 17만 5천 원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에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 단위원이죠. 그래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 단위원을 클릭해 주세요. 그런 후에 확인. 그러면 이 밑에가 17만 5천 원으로 바뀌면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 단위원도 값이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목표값 찾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화면 조금 키워서 볼게요. 자,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이거나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자료에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 금액 단위원, 재고량 단위 이하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이거나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걸 뽑아야 되므로 일단은 카테고리 D2셀을 클릭하세요. 그런 후에 컨트롤 누르고 있으시면서 구매자 수에 해당하는 E2셀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컨트롤 C. 조건 범위 B14셀을 클릭하신 후에 엔터. 조건을 만들 거예요. 자, 카테고리는 복지용구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복지용구를 적을게요. 복지용구. 뭐뭐 이거나니까 오어 조건, 줄을 다른 줄을 선택해 주시고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000. 그 다음에 뽑을 데이터는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 금액, 재고량 이렇게가 필요하므로 일단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B2셀을 클릭. 그 다음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상품명, 판매 금액, 재고량을 선택하신 후 컨트롤 C. B18셀에 엔터. 이렇게 모양 만들어 주세요. 일단 고급 필터에서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이거나
즉 이거나 조건이기 때문에 or 조건으로 줄을 다른 줄에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복지용구이면서라고 한다면 같은 줄에 적게 된다. 그러니까 and 조건은 같은 줄, or 조건은 다른 줄에 적는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모양 다 만드셨다면 고급 필터를 이제 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범위를 다시 이제 잡아 볼게요. B2 셀부터 H 10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데이터 범위를 잡아 놓은 상태로 데이터에 보시면 중간쯤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 있습니다. 고급 필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에서는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눌러주세요. 목록 범위는 아마 범위를 잡았던 부분이 자동으로 잡혔을 거고요. 조건 범위에는 좀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조건인 B14셀부터 C16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 복사 위치는 B18셀부터 E18셀까지 복사한 부분 결과셀 범위를 잡아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잘 구해져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정렬 및 부분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갈게요.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에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작업 시트로 가셔서 B4에서부터 H12까지 영역을 컨트롤 C 복사하세요. 그런 후에 제3작업 시트를 클릭하시고 B2 셀을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열너비를 체크해 놓고 확인할게요. 그런 후에 엔터. 자, 조건은요.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금액 단위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출력 형태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 보니까 카테고리인 디어를 보시면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의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환자식이 제일 앞에 나왔다면 내림차 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카테고리인 D2 셀을 클릭할게요. 그런 후에 데이터에서 정렬은 내림차순 정렬을 눌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테고리가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의 순서로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에서 이제 부분합을 가는데 맨 오른쪽 끝에 부분합이 있어요. 표에 커서만 있어도 괜찮은데요. 표에 커서 있는 상태로 바로 부분합을 눌러 놓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이 떴죠. 자, 기본적으로 부분합은 반드시 그룹화할 항목으로 정렬을 한 후에 부분합을 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그룹화할 항목은 아까 정렬을 했었던 카테고리로 맞춰주세요. 자, 그런 후에 우리가 구할 거는 상품명의 개수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래서 부분합 계산 항목에서는 이 포일이 혹시 체크되어 있으면 풀어주시고 상품명으로 체크할게요. 사용할 함수는 개수로 맞춰주세요. 그래서 카테고리별 상품명의 개수를 구하겠다 이렇게 맞추셨다면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각각의 개수가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다시 커서를 표 안에 아무데나 찍어 두시고 데이터의 부분합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할 것이므로 부분합 계산 항목은 상품명을 풀어주시고 판매 금액을 클릭.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개수를 클릭해서 평균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구했던 개수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를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평균과 개수가 같이 나와요. 자, 윤곽을 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데이터에 부분합 옆에 보면 그룹 해제라고 글씨 보이죠? 그룹 해제 눌러서 윤곽 지우기 한번 누를게요. 여기 1, 2, 3, 4 얘네들이 윤곽이에요. 이렇게 지워진 거 보이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 잘 맞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제4작업의 그래프를 하실 차례예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작업하라고 하네요. 자, 밑에 출력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에 보니까 보장구 및 환자식 상품 판매 현황이라 돼 있는데 일단은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 스틸통 타이어 휠체어 등의 값들이 보이고요. 얘가 뭐냐면 제1작업에 가서 상품명을 먼저 클릭해 놓을게요. 그 다음 판매 금액하고 구매자 수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시면서 구매자 수, 판매 금액 이렇게를 클릭하세요. 그런 후에 이제 첫 번째 데이터가 아까 경량 알루미늄이었으니까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 구매자 수, 판매 금액. 그 다음 당뇨 환자용 양파 요소, 구매자 수, 판매 금액. 그 다음 스틸통 타이어 휠체어, 구매자 수, 판매 금액. 거상형 휠체어, 구매자 수, 판매 금액. 고단백 영양 푸딩, 구매자 수, 판매 금액. 고농축 영양식, 구매자 수, 판매 금액.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삽입에 차트 중에 2차원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차트를 선택해 놓은 상태로 그러면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트 도구 디자인의 맨 끝에 오른쪽에 차트 이동을 눌러주시고요. 새 시트, 그 다음 차트의 이름은 제4작업을 적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시트가 만들어졌고요. 제4작업은 제3작업 뒤로 옮겨 놓을게요. 끌어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번, 스타일 5번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도구 디자인에 두 번째 보니까 빠른 레이아웃 보이죠? 클릭하시고 하나, 둘, 세 번째 거 클릭.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그룹에 여기 차트 스타일을 펼쳐서 요건 스타일 5번 고를 했으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를 선택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차트 영역인데요. 차트는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 검정을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우기 효과는 질감을 분홍 박엽지를 주래요. 그래서 차트를 선택해 놓은 상태로 홈 탭에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1, 엔터. 그 다음 검정색, 그 다음 채우기 효과는요, 차트 도구 서식으로 갈게요. 도형 채우기를 눌러보시면 질감의 분홍 박엽지를 누르도록 합니다. 자, 그림 영역은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주라고 했으므로 차트 안쪽에 이 부분에가 그림 영역이라고 뜨죠. 클릭하시고 다시금 도형 채우기에 흰색 배경 1을 골라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됐어요. 차트 제목을 클릭하신 후에 다시 드래그, 보장구 및 환자식 상품 판매 현황 적겠습니다. 자, 글씨를 적으신 후에는 6번의 제목 서식인데요. 차트 제목은 글꼴을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테두리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씨 적은 이 테두리 부분을 찍어주시면 일단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고요. 여기를 글꼴은 홈 탭에서 글꼴 굴림,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20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테두리 주래죠. 그럼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고르고 윤곽선을 까만색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식인데요. 구매자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형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차트에 어떤 계열을 하나를 찍으세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서 세 번째 보시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갈게요. 클릭. 자, 여기서 구매자 수 계열이 여기 첫 번째 있는 파란색, 여기 구매자 수죠.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고르래요. 선택하셔서 꺾은 선 중에 네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골라주시고요. 보조축으로 지정하랬으므로 보조축에 체크까지 해주십니다. 그러고 확인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들어가면서 옆에 보조축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보통 이렇게 보조축을 할 때는요. 아까 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얘가 파란색이 거의 안 보였어요. 왜냐면 지금 요 주황색 표가 값이 40만 명 뭐 이렇게 되는데 파란색은 그에 거의 안 미치기 때문에 거의 요 바닥에 있거든요. 그럼 얘는 몇인지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보조축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계열 중에 아무거나 찍어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세 번째 있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구매자 수 계열을 차트 종류를 꺾은 선, 표식 있는 꺾은 선, 보조축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계열은요,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네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의 표식을 클릭하신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의 첫 번째는 채우기 및 선인데요. 여기를 눌렀을 때 표식이 있어요. 표식을 클릭. 표식 옵션을 클릭하셔서 기본 제공을 선택. 형식에서는 네모를 고릅니다. 크기를 10으로 맞춰주시고 엔터. 레이블이 어딨나 봤더니 지금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에 구매자 수의 레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당뇨 환자용 양파 요소의 구매자 수 여기 레이블을 한번 클릭할게요. 여기 요소를 요거 표식을 클릭. 그럼 지금 요 요소만 선택이 됐죠. 그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레이블 추가를 하시면 레이블이 어딘가 생깁니다. 근데 출력 형태에 보니까 이 레이블이 위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레이블을 클릭하시고 또 한번 클릭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선택할게요. 그래서 레이블 위치를 위쪽으로 맞춰주세요. 네, 이렇게 일단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의 선 스타일을 파선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금선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선의 색깔을 일단 까만색, 대시 종류를 파선을 고를게요. 자,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세로축에 보면은 5, 10만, 15만, 20만 해서 40만까지 제대로 맞춰져 있죠. 그럼 오른쪽에를 한번 볼게요. 0명, 300명, 600명인데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보조 세로값 축 아무 글씨나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서식을 가세요. 최소는 0이 맞고요. 최대는 지금 1800이 맞죠? 주 단위가 300씩 증가하므로 주 단위를 300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0명, 300명, 600명, 900명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는 출력 형태의 테두리가 진하게 보이지 않으므로 그냥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범례 보겠습니다.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범례가 지금 보면은 얘가 판매 금액 단위원이 아니라 판매 금액하고 괄호하고 단위원이 그냥 옆에 있단 말이에요. 자, 범례를 바꾸실 때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선택으로 갑니다. 이 범례가 나오게 된 게 실제로 여기 값을 찍어서 나온 것이므로 해당, 즉 판매 금액 단위원을 클릭하시고 편집을 눌러주세요. 위에 이 계열 이름에 내가 직접 적으면 됩니다. 판매 금액 괄호하고 단위 땡땡 원
괄호 닫고 확인. 그러면 바뀌었죠? 확인. 자, 그 다음에 도형을 넣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인기상품이라는 도형이 들어가 있어요. 자,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삽입의 도형에서 설명선 중에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골라주시고 끌어서 그려주세요. 그러고 여기 표식을 끌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일단 출력 형태의 색깔이요. 배경이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도형이. 그 다음 글씨가 까만색이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 흰색, 텍스트 채우기 까만색을 일단 눌러요. 그러고 인기 상품 적을게요. 어떻게 해라라는 건 없기 때문에 출력 형태에 맞춰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인기 상품이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으므로 홈 탭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를 보았을 때 특별히 출력 형태랑 다른 게 없으므로 여기까지 완성. 자,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파일에 저장. 원래 중간중간마다 저장해야죠? 지금은 그냥 바로 저장해 볼게요. 찾아보기에서 경로는 ITQ는 항상 문서의 ITQ 폴더로 가는 거예요. 따닥. 파일 이름은 보통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험번호가 없으시니까 오늘 날짜 2022-0316 적고 빼기 뒤에다 본인 이름을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 네, 완성하였습니다.